네, 안녕하세요. 법률사무소 선진 박찬웅 노무사입니다. 오늘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두 번째 영상에 앞서서 첫 번째 영상 업로드 이후에 저한테 많은 지인분들이 피드백을 해주셨는데요. 항상 배우는 자세를 가진 노무사이기 때문에 피드백들을 충실히 반영해서 두 번째 영상 제작해 보았습니다. 자, 서론이 길었습니다. 오늘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. 직장 내 괴롭힘법 시행 이후에 좀 많은 분들이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 인지를 하시고 직장 생활에서도 좀 조심을 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다만 여전히 많은 분들이 직장 내 괴롭힘을 어떻게 판단하는지, 그리고 내가 한 행동들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되는지는 좀 헷갈려 하십니다. 따라서 오늘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인정 요건과 그리고 실제 사례를 한번 대입을 해봄으로써 직장 내 괴롭힘을 조금 더 깊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바로 어제 있었던 일인데요. 제가 사실 2주 동안 피부과 치료를 위해서 병원을 꾸준히 다녔었는데, 어제는 치료실에 저를 제외하고 나머지 세 분이 간호사분들이 세 분이 같이 있었는데, 그 세 분 중에 두 분이 나머지 한 분에게 이런 말들을 하더라고요. 땡땡땡 씨, 지금 할 일 없으면 저기 문 앞에 서 있으세요. 땡땡땡 씨, 할 일 없으면 차트나 보고 계시라니까요. 좀 환자로서 당황스러웠습니다. 그런 발언들을 들었을 땐. 다만 환자로서가 아니라 공인노무사로서 그런 발언을 들을 때는 좀 직장 내 괴롭힘을 안 떠올릴 수가 없거든요. 우선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은 총 4가지 요건을 만족을 해야 됩니다. 첫째, 행위자가 가해자라고 하죠. 행위자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또는 근로자일 것, 그리고 피해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것. 요게 첫 번째 요건이고요. 두 번째,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직장 내에서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발생한 행위일 것. 이게 두 번째 요건입니다. 그리고 세 번째,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업무상 필요성이 없거나, 그리고 업무상 필요성이 다소 있더라도 그 적정 범위를 넘어선 행위로 인정이 되어야 됩니다. 그리고 나머지 네 번째, 그런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인해서 피해자가 정신적, 신체적 고통을 받거나 근무 환경이 좀 악화되었다고 인정이 되어야 되는데요. 이 4가지 요건을 모두 만족을 해야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. 그렇다면 아까 사례 한번 대입을 해볼까요? 첫째, 저와 함께 있었던 세 분은 모두 간호사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이 명확해 보였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요건은 만족을 하는 것으로 보이고요. 둘째, 사실 제가 그분들의 공식적인 직책이나 직위는 확인할 수는 없었는데요. 다만 그 상황을 지켜본 저로서는 두 분이 나머지 한 분에 비해서 입사식이나 나이 등의 우위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. 입사식이나 나이 등 역시도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판단 시에 실질적인 우위로서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두 번째 요건 역시도 만족하는 것으로 보입니다. 셋째,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어떠한 업무상 필요성이 없거나 적정 범위를 넘었는지를 살펴봐야 되는데요. 문 앞에 서 있으세요. 혹은 차트나 보고 계세요라고 하는 것은 누가 보기에는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고는 볼 수는 있습니다. 다만 환자 앞에서 그런 발언을 서슴지 않고 했다는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있더라도 적정 범위를 넘어선 행위로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셋째 요건 역시도 만족하는 것으로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. 다만 네 번째 요건이 조금 문제가 되는데요. 그런 행위로 인해서 그 발언을 들은 간호사분이 신체적, 정신적 고통을 받았는지, 그리고 근무 환경이 악화되었는지는 제3자인 저로서는 사실 속단하기는 어렵습니다. 다만 요 요건에 대해서 좀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시는 게, 어떠한 상사 또는 동료 혹은 후배의 어떤 발언으로 인해서 내가 순간적인 스트레스 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네 번째 요건이 만족되지는 않습니다. 즉, 누구나 직장 생활을 하면 그런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는데요. 그러한 스트레스 수준만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, 통상적인 직장 생활에서 오는 일반적인 스트레스 수준을 넘어선 그런 좀 스트레스 받아야지 사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가 있습니다.
그렇기 때문에 아까 이제 그 발언을 들은 간호사분이 내가 그 나머지 동료 간호사분들의 발언으로 인해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거나 혹은 그런 발언을 들을 때마다 지인분들에게 나 이 발언으로 인해서 좀 직장을 그만두고 싶어 혹은 너무 힘들어 라고 이제 했던 사정들이 좀 확인이 된다면 네 번째 요건 역시도 만족될 수 있습니다. 결론적으로 아까 제가 겪은 사례에서는 첫 번째, 두 번째, 세 번째 요건은 만족하고 추가로 이제 그분이 정신과 치료나 혹은 관련된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충분히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. 추가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4가지 요건 외에 가장 중요한 것이 지속성입니다. 일회성 발언으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지속적으로 진행이 되어야지 인정이 될 수 있다는 점 명심해 주시고요. 네, 오늘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. 두 번째 영상은 어떠셨나요?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 또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댓글에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